세계에서 코로나19 치명률이 가장 높게 기록되고 있는 국가 바로 벨기에입니다. 네. 그런데 벨기에 보건당국이요. 위기의 정점이 지났다. 이렇게 보고 봉쇄 완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벨기에 현지를 연결해서 직접 그곳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임희재 벨기에 한인회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벨기에 한인회장 임희재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임 반갑습니다. 회장님. 자, 벨기에 감염 상황 어떤지 저희가 먼저 궁금하고요. 이것 때문에 불안감이 굉장히 크셨을 거라고 저희가 미뤄 짐작하건데 이게 지금 봉쇄 완화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 들어서 그거에 대한 분위기도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현재 벨기에 감염자 수는 4만 1,000명이 됐고요. 예, 사망자는 오늘 6,2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제가 벨기에에서 20년째 사는데 예. 살고 있는 동안 광우병과 테러로 인해 어떠한 시기를 보낸 적도 있지만 예. 이번처럼 국가 전체가 넉다운이 되어서 한 달도 넘게 외출도 자유롭지 못하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지인들 역시 2차 세계대전 후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라며 많이 긴장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벨기에 그곳 현지 분위기가 참 많이 힘들고 또 심각해 보이는데 특히 지난달 말에 코로나19로 12세 여아가 목숨을 잃는 일까지 발생을 해서 좀 벨기에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유럽에서 나온 최연소 사망자인데 예. 벨기에에서는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바캉스 기간 동안 이태리나 스위스로 스키여행을 많이 갑니다. 예. 그 당시 이태리와 스위스가 유럽에서 폭발적으로 감염자가 생길 때라 여행에서 돌아온 사람들로 인해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었는데요. 이 학생 역시 바캉스 연휴 후에 3일간 발열 증세 후 사망했는데 특히 다른 질환 증세는 없었기 때문에 이 계기로 벨기에 사회는 불안감이 높아졌고 어린아이가 바이러스에 강하다는 인식도 깨지자 모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 느슨하게 대처하던 정부가 학교 휴교론과 이동 금지 등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이미 감염이 많이 확산된 후였습니다. 예. 벨기에가 저희가 처음에 소개해드릴 때 치명률도 세계에서 가장 높고 사망자 자체도 일단 많아서 이 상황이 이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 여러 분석들이 이제 현지에서 나오고 있을 텐데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배경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벨기에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징이 감염자가 많이 나오게 된 원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예. 감염자가 많이 나온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리적 환경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시다시피 벨기에 수 브뤼셀은 EU 본부가 있고 나토 및 국제기구가 100여 개가 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럽의 수도라고 할 만큼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동하고 거주하는 곳입니다. 예. 때문에 감염이 이동을 통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셋째로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초기 대처가 느슨했고 국민들 역시 휴가를 다녀오는 등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의 절반이 요양원이라고 발표되었는데 그중 코로나19 진단 검사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코로나19 사망자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 감염 환자의 경우에도 의료진이 인력 부족으로 증세가 매우 심각한 경우에만 치료하기 때문에 사망자가 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이렇게 상황이 악화가 됐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 코로나19 감염이 확인이 안 됐는데도 코로나19 사망자 집계에 포함이 됐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그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료진의 인력 부족과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대응책이 부족하여 검사 기기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 사후 검사 능력에 한계가 있어 코로나 사망자를 정확히 구분한다는 것은 힘든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망자 워낙에 급증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후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이제 사망자 통계를 내고 있다는 소식, 이 부분도 굉장히 놀라워서요. 일반적으로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때 검사 같은 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어떻습니까? 이곳 벨기에는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던 나라였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과 같은 폭발적인 팬데믹 상황으로 의료 체계는 붕괴된 상황입니다. 현재 경미한 증상으로는 검사조차 못 받고 있고 자택에서 격리 조치해달라는 권유를 받는 실정입니다. 또한 검사를 받은 환자들조차도 검사 결과의 신뢰도로 인해 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심각한 벨기에, 지난 3월 18일부터 이제 이동 금지 조치령이 내려졌고 5월 초까지 이게 추가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부 또 완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서요. 지금 현재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난 3월 18일부터 시작한 한 달여간의 이동금지 조치에 불구하고 감염자가 줄지 않자 소피 엘머 총리는 지난 4월 15일에 국가안보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시행 중인 이동 제한 조치령을 5월 3일까지 2주간 추가 연장한다고 하였습니다. 예. 완화 조치도 같이 발표했는데 그 전까지는 장보기, 병원 진료, 은행, 우체국 등만 갈 수 있었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병원관리 가게나 철물점까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하였는데요. 예. 상점의 출입시, 인원 제한과 안전거리 유지, 현금 대신 카드 사용과 쇼핑 시간은 30분 이내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일부 완화된 거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도 궁금하고 주변에서 이렇게 완화된다고 하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요? 현재 벨기에 정부는 최고 감염점은 지난 걸로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지만 예. 모든 발표는 이번 금요일까지 보류 중에 있습니다. 예. 이유는 바이러스 특성상 첫 번째 감염 시기가 있고 두 번째 감염 시기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예. 주말까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 정도 지나서 이게 이 판단에 대해서 좀 더 이 벨기에 정부가 추가적으로 더 완화할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애완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이 사례가 드문데 벨기에에서 이 소식을 저희가 들었어요. 반려묘, 그러니까 고양이가 주인한테 감염된 일이 있었다면서요. 이거 저희도 솔직히 좀 생소하긴 했는데 현재에선 이 내용 어떻게 좀 다루고 있습니까? 네, 키우던 반려묘가 주인으로부터 감염되어 애완동물을 키우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벨기에 정부는 다행히도 애완동물과 인간 사이의 바이러스를 옮길 위험은 무시해도 괜찮을 정도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예. 네. 저희 마지막으로 교민분들의 상황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코로나19로 인한 교민분들의 어떤 피해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현재 벨기에 한인 교민 1000여 명 중 다행히 감염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동급지와 영업금지로 인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한인회는 SOS 콜센터를 통해 마스크 구매 어려움을 접수한 바 한국 대사관의 적극 지원으로 이번 주에 KF94 마스크 3,000장을 수입해서 교민들께 발송할 예정입니다. 충분한 양은 안 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을 우선하며 공평하게 구매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예, 마스크 수급에도 또 도움을 주고 계시네요.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신데 오늘 말씀 전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벨기에의 한인 회장님이세요. 임희재 벨기에 한인 회장을 연결해서요. 벨기에 현지 상황을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